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렌드홈에서 이제 제일 멀리 가는 현장입니다. 맞아요. 산청이라는 데를 저는 우선 들어본 적이 기억이 없어요. 예, 경상남도예요. 경상남도. 수도도 아니고 남도. 경상남도.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를 뭐 서울에서 뭐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면 제일 좋지만 이제 뭐 전국적으로 공사를 하는 업체다 보니까 산청까지도 내려갑니다. 뭐 산청보다 제주도도 더 내려가고, 그럼요. 뭐 의뢰가 들어오면 울릉도랑 뭐 이런 데도 갔을 거예요. 울릉도는 예, 갈 수도 있죠. 예. 뭐 수요가 많이 없긴 한데 뭐 계약이 되면 또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산청 현장이고요. 저희가 이제 산청 현장이 기존에 하나가 했었던 데가 있어요. 단층으로 해서 한 30평대로 지은 데가 있거든요. 이제 그분 소개로, 그분 집이 약간 언덕에 있는데 그 언덕을 넘어서 내려가면 요 현장이거든요. 어쨌든 그분 소개로 이제 집을 계약을 하게 돼서 이제 집을 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장재 사용은 정해졌는데 아직 제가 정리를 다 못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은 뭐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뒤에 보시면서 또 설명을 드리면 되니까. 이 소개를 해주신 분이 예. 몇 년 전에 집을 지으셨어요? 아니 올해 지었어요. 올해요? 네. 올해 지었어요. 그래서 짓자마자 소개가 바로 돼서 그때 계약하고 올해는 작년이었나? 작년이죠. 올해는 시간 시간이 안 맞아서. 맞네요. 예. 겨울에 지었어요. 겨울에. 그럼 재작년 작년에서 넘어올 때 올해 20년 겨울이겠네요. 아니죠. 21년 올해 22년이니까 21년 겨울. 21년 겨울. 예, 21년 겨울에 지어서 겨울에 공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계약하신 게 4월 달인가 올해 4월 달인가 그랬으니까 맞아요. 하여튼 그랬고요. 지금 요 집 같은 경우는 요 건축주분이 지적도 말고 대지에 보시면 지금 요 대지 요 적혀 있는 요 부분에 원래 집이 있어요. 원래 집이 있고 이제 농촌에서 축사를 운영하시는 건축주분이고요. 그래서 항상 요 축사가 바로 옆에 또 있거든요. 축사를 하시는 분들 제가 한 건축주분으로 만난 분들이 한 5명, 한 6명 되거든요. 공통적으로 이제 물어보면 항상 축사 옆에 집이 있어요. 집 지으시는 것도 새로 지으시는 것도 축사 바로 옆에 지으시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소는 키우면 항상 옆에 있어요. 새끼 놓을 때도 있고 또 계속 이게 관리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엄청 바쁘실 거예요. 소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군대 있을 때 축사가 옆에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계속 화장실도 치워줘야 되고 집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손이 되게 많이 가는. 맞아요.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건축부주분하고 얘기했을 때 그분은 거의 그러니까 이 소 키우는 일을 하시면서 여행을 한 번도 못 가보셨대. 그런 얘기가. 그래서 되게 또 지금 여기 저희 건축주분도 이제 그때 서울에 이제 자재 미팅하고 인테리어 미팅하러 지지난주인가 하여튼 올라오셨었거든요. 그 올라오신 날에도 아드님이 또 그날 또 소가 새끼가 나와. 아드님이 소 이제 새끼 받고 막 이런 거 계속 통화하시면서 미팅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시간 내기가 되게 힘드셨는데 하여튼 올라오셔가지고 축사 옆에 냄새가 좀 많이 나셔도 이분들은 상관 안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파리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가봤어요. 다른 현장 할 때 가봤는데 파리도 되게 많이 날리고 하지만 이분들이 이제 집을 뭐 따로 지을 수도 있겠지만 바로 옆에 짓는 이유가 이제 굉장히 관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가까이 살면은 이게 멀리 살면 또 차 타고 가야 되고 막 이런 게 매일 일어나자마자 아침밥 주고 뭐 점심밥 주고 저녁밥 주고 그 중간중간 계속 화장실 치워주고. 왜냐면 소가 뭐 한 400kg에서 뭐 크면 한 800kg 이렇게 나갈 텐데 많이 싸고 맛이 없고.
또 익숙해지면 또 냄새도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양계장 냄새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집이 있었고 요 토지를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건데 이제 토지를 이제 좀 조성을 해서 이제 집을 짓게 되는 경우로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토지요? 잠깐만요. 평이 되나? 200평 정도 돼요. 200평. 네. 좀 길어서 아래로 좀 길어서 그런데 여기가 이제 큰 도로가 좀 있고요. 여기 다 도로예요. 도로고 차량 진입은 이렇게인데 이쪽이 지대가 조금 낮고 이쪽이 높거든요. 그래서 차량 진입은 자연스럽게 도로 레벨 맞춰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고 보면 되고 땅이 길어요. 땅 저거 모양 도로 모양처럼 집이 그러면 엄청 큰 거네요. 집이 요 집 같은 경우는 평수가 요 집도 있고 그 뭐냐 옆에 창고도 있고 해서 요 집만 한 43평 정도 되고요. 작은 평수는 아니에요. 예. 이 집이 이제 건축주분들만 사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이제 아드님하고도 살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설계에 좀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도로가 넓고 이쪽이 이제 뷰가 굉장히 좋아서 이제 주택을 이제 이쪽이 남쪽이지만 남쪽이 지대가 조금 높아요. 지대가 높고 언덕이고 또 저 멀리는 또 이제 무덤이 있어서 거기 바라보는 거를 싫다 그러셔가지고 뭐 남쪽으로 앉힐 수도 있지만 도로 바라보면서 이제 남쪽에서는 이제 채광이 좀 잘 되게끔 그렇게 계획을 한 평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제 석축이 이렇게 쌓여 있었고 나중에 토목도면을 뭐 설명할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맞춰가지고 토목 계획을 다시 조금 해가지고 들어간 현장인데 어쨌든 이렇게 석축을 조금 더 쌓아서 이제 그 대지 조성을 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허가가 오늘 허가 아마 떨어진다. 오늘이나 뭐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럼 다음 주 말에 이제 저희 기초공사 들어가는 현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본 건물이고 여기 창고 건물. 창고 건물도 목조로 짓나요? 아니 창고는 건축주분이 이제 축사 만들면서 남은 자재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이제 판넬로 따로 지으실 건데 도면은 반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도면을 그려서 네. 창고를 목조로 짓긴 너무 고급스러우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판넬이 제일 저렴하니까. 예, 그 경량 철골 세우고 외부에 마감을 판넬로 지붕하고 하고 요 지붕에 이제 태양광 올린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배치를 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뒤에 설명드리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이제 기초 평면인데 여기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희가 바닥에서 50cm 올라오고 이제 석재 데크 깔리는 이런 부분들은 한 20cm 낮춰주고 실내에는 한 10cm에서 뭐 14cm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쨌든 기준에 맞게끔 낮춰서 공사를 하고 있다. 지금 보시면 비금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공사하시는 분들 보기 편하게 석재 데크는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비금이 이렇게 돼 있고 높이가 14cm 내려가는 거. 그다음에 뭐 욕실 뭐 현관도 높이가 달라요. 뭐 40cm, 욕실은 140, 그다음에 보일러실 9cm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준에 맞게끔 공사를 뭐 실마다 기준에 맞게끔 공사를 한다고 보면 되고요. 현관 이제 1층 평면을 보시면 이 집이 원래 이제 계약하셨던 거는 한 38평 정도 계약을 하셨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 5평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제 왜냐하면 원하시는 실 크기가 있고 가지고 가야 되는 가구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이제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제 조금 늘어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 이제 43평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1층이 이제 거의 31평이죠. 그 2층이 12.4평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이 길다 보니까 사실은 뭐 지금 토지를 뭐 간략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이쪽이 축사 그리고 이쪽이 이제 기존 집
주택 해서 서축이 이렇게 쭉 쌓여 있지만 쌓여 있고 앞에가 이제 도로예요. 그래서 여기로 내려가는 계단을 따로 만드실 거고요. 뭐 돌계단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만드실 거고 차량은 이쪽으로 진입이 안 되고 요 위로 진입이 되는 형태라서 그래서 현관 위치는 뭐 아무 위치나 상관이 없었어요. 여기 왜냐하면 이제 축사로 내려가는 동선, 차량 들어오는 동선 봤을 때는 중앙에 배치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현관이 가운데 배치가 된 거고요. 그 이분이 이제 축사 일을 이제 남자 건축주분이 축사 일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또 저녁에는 항상 또 그 생활 패턴인데 항상 고기를 구워 드신대요. 네, 저녁마다 고기를 항상 드신대요. 남자 건축주분이. 그래서 기존 주택에 제가 미팅하려고 이제 갔었는데 거기 거실 주방 구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구우면 냄새도 많이 나고 연기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편하다. 그래서 요번에 새로 지을 때는 아예 주방을 분리를 하든지 아예 문을 달든지 해서 그래서 지금 문이 달린 건가요? 맞아요. 슬라이딩 도어가. 네, 그래서 요 집 같은 경우는 이제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요렇게 거실이 있고요. 거실하고 주방이 나란히 있지만 이제 벽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문을 달아서 완전히 구분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건축주분 생활 패턴을 이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주방에서 이제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 이제 고기를 항상 저녁에 구워 드시니까 여기서 냄새가 이제 여기서 만약에 구워 먹으면 다 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 퍼지는 것도 있고 배는 것도 있고 냄새도 많이 배죠. 네. 그래서 매일 드시면 벨 것 같아요. 매일 드시는 분은 저도 매일 드시면 고깃집들이 배잖아요. 네. 매일 드시니까 아예 공간을 분리해도. 그래서 아예 딱 분리를 해달라 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계획이 처음부터 이렇게 분리해서 계획이 진행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시골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 오랫동안 계속 하셨으니까 다용도실이 이 침실보다 더 큽니다. 침실하고 거의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래서 다용도실 보면은 요 집은 이제 평수를 꼭 적어 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다 적혀 있는데 다용도실이 3.09평. 이쪽이 안방으로 쓰는 침실이거든요. 거의 3.18이면 거의 똑같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용도실이 이제 냉장고도 2대가 들어가야 되고 세탁기도 써야 되고 보조 그러니까 주방도 있어야 되고 주방에 냉장고 분명히 있습니다. 냉장고가 있는데 다용도실에 고기를 드셔야 되니까 냉장고랑 냉장고가 또 있고 오히려 지금 특이한 건 다용도실에 보일러실이 없고 보일러실 따로 뺐다는. 맞아요. 보일러실이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는 보일러실 밖에 있어. 원래 여기가 이 집이 이제 보일러는 그냥 일반 가스 보일러인데 전기 온수기를 쓰고 계신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다용도실에 이제 보일러 배치하고 다용도실에 원래 처음에 계획에 넣었었는데 이게 예쁜 게 아니잖아요. 전기 온수기도 이게 원통으로 해서 물통처럼 탱크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뻐 보이지도 않고 주방에서 다용도실 문 열었을 때 항상 보이는 부분이라 그게 뭐 어떻게 하질 못해요.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탱크는 탱크니까 벽에 벽에 달기도 무겁고 얘는 이제 또 바닥에 놓고 쓰는 거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일러실을 한 0.7평 만들어서 이제 가스 보일러랑 그다음에 전기 온수기를 넣고 외부에서 문 달아서 이제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여기가 보면은 1m거든요. 1m니까 보일러를 이제 문 가까이 달고 문 열어놓고 이제 뭐 보수하거나 뭐 설치하거나 할 때 가까이서 문 열어놓고 수리할 수 있게 뭐 보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해서 완전히 다른 쪽으로 뺐죠. 보통 이제 다용도실에 다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특이한 게 다용도실이고 드레스룸도 엄청 커요. 맞아요. 안방에 드레스룸도 엄청 크고 오히려 화장실이 침실이 2개인데 하나밖에 없고 공용 화장실만 있다는 게 좀 특이하고 욕조도 들어가요. 욕조는 건축주분이 이제 필요하셔서 아마 2층에도 들어가 있어요. 2층에도 있어요. 2층에도 욕실이 있고 1층에도 욕실에 이제 욕조가 있어서 이제 뭐 욕조를 자주 사용하신대요. 사모님이 특히 자주 사용을 하셔서 자주 사용하면
욕조건 있는 게 낫습니다. 어설픈 반신욕 기계 갖다 놔봤자 네, 맞아요. 욕조 쓰시는 게 나으세요. 그리고 분명히 시골이고 여기가 지리산 근처잖아요. 맞아요. 지리산 근처이기 때문에 물을 지하수를 끌어서 쓰실 텐데 그러면 이제 물값이 굉장히 많이 안 드니까 욕조를 예. 많이 쓰시려고 예.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안방에는 이제 퀸 사이즈 침대랑 화장대 정도는 넣고 요즘 대부분 이래요. 그래서 안방에서 뭘 이렇게 해놓고 안방에 뭐 따로 테이블 놓고 이렇게 안 쓰고 기능별로 이렇게 대부분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방이 커서 거기서 뭐 책상이 있고 뭐 서재 있고 뭐 예전엔 그렇게 했었잖아요. 방 하나에 보면 5평 정도 됐던 거죠. 4평, 4.5평 뭐. 저 거의 5평씩 써야 이제 뭐 붙박이 정도 넣고 막 이러니까. 근데 요즘에는 아예 옷을 드레스룸으로 빼놓으면 관리가 편하니까 먼지도 안 쌓이고 그래서 빼고 침실에서는 되게 간단한 그냥 화장대 정도 맞아요. 아니면 뭐 침대 테이블 정도 놓고 그냥 쓰시면 TV 정도 보시면 깔끔하죠.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호텔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호텔들이. 네. 그래서 기능별로 요즘에는 뭐 분리가 돼서 들어가다 보니까 합치면 5평이 넘는데 어쨌든 공간을 이렇게 분리를 해주면 이제 그 사용하기도 좋고 이제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기능별로 요즘엔 좀 분리가 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프렌디홈에 이제 이런 영상을 만들면 느끼는 게 집은 공간이 분리될수록 좋고 상업 공간은 공간이 터졌을수록 좋다. 맞아요. 지금 저는 이제 상업만 했었으니까 네. 지금 이 건축주분의 의견이 다 반영된 게 드레스룸 분리, 보일러실 분리, 주방도 분리. 맞아요. 그리고 데크는 다 연결돼 있어요. 현관부터 해서 포치 공간. 네, 맞아요. 이것도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저는 이제 주방에서 요 데크를 쓸 수 있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문을 큰 거를 달았었거든요. 그 이제 주방 계획이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는 주방 계획이 좀 달라지겠죠.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대요. 그래서 창만 큰 거 달아주고 여기 주방 상부장 없어요. 창을 크게 달았거든요. 나중에 인면도 보시면 창이 크게 달고 여기 이제 테이블을 이렇게 놓고 사람들은 어차피 여기로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뭐 음식 나르는 건 이쪽으로 바로 나를 수 있게 창문으로 주면 네. 사람이 굳이 나올 필요 없다. 뭐 주방에서 뭐 음식 하면 되니까. 그래서 석재를 그렇게 쓰면서도 어쨌든 주방은 또 주방대로 이렇게 쓰면 주방 가구가 굉장히 좀 길어지는 수납도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기역자로 쓰게 되면. 네, 어머님이 쓰시기에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일랜드 공간도 있고 식탁 공간도 있고 이제 외부에서도 쓸 수 있게 창을 크게 설치해서 그렇게 계획을 한 거고요. 여기가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집은 이제 다음 주부터 공사 들어갈 건데 석재 데크에 이렇게 슬로프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를 들고 옮기는 게 아니라 수레 같은 거 끌고 올라와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경사면이에요. 경사면. 경사면. 그러니까 계단이 아니라. 보통 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면 그냥 어떤 건물 지었을 때 휠체어 올라갈 수 있을 맞아요. 정도로 경사도도 거기에 맞췄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슬로프 적혀 있는 이 부분은 어쨌든 뭐 물건을 좀 쉽게 끌고 올라올 수 있게 뭐 캐리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 도면에 반영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건축주분이 이제 축사에서 일을 거의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옷이 안 깨끗해요. 그래서 현관 들어왔을 때 특이한 게 옆에 탈의실을 뒀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옷을 여기서 신발을 벗고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면 원래는 드레스룸까지 와서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불편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옷을 탈의실에서 갈아입고 이제 깨끗한 옷으로 이제 사무실 집으로 들어오고 싶으신 거죠. 건축주는. 그래서 이렇게 처음 계획할 때부터 현관에서 이제 이런 탈의실 공간 만들어 가지고 작은 공간이에요. 여기 이제 수납장 이렇게 짜든지 이렇게 짜든지 할 건데 이렇게 짜고 옷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만 해서 0.7평. 일반적인
현관의 그 창고들 예.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창고를 탈의실 공간으로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를 신발 신고 옷 갈아입기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 신발을 여기서 벗고 올라올 수 있게. 예, 그게 좀 다른 점이겠네요. 예, 그죠. 이번 현장에서. 보통 다른 데는 여기 레벨이 같이 가서 네. 뭐 남양주 현장 같은 경우는 이런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맨 처음에 지었던. 이 축백동 현장도 네. 이렇게 네. 지금 돼 있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바닥 레벨을 같이 갈 거냐, 아니면 나눠서 갈 거냐가 필요한데 탈의실은 이제 옷 갈아입는 공간이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옷 갈아입는 게 훨씬 편하니까 그렇게 계획이 된 거고, 이제 창고로 쓰는 경우에는 레벨을 같이 가서 이제 뭐 유모차라든지 뭐 이런 거 끌고 들어올 때는 또 바로 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니까 레벨을 또 같이 가는 거고, 하여튼 그런 용도에 따라서 이제 설계하는 방향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1층에 이제 침실이 하나 더 있는 형태고요. 여기 이제 안방이고, 여기 이제 총 침실이 4개가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아드님하고 같이 사시는데 1층이 이제 건축주분이 사용하시는 공간, 계단 통해서 이제 2층 올라가면 2층이 아드님이 사실 공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층을 이제 넘어가 보면 2층 이제 식사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1층에서 다 같이 하시고, 2층에는 이제 아드님이 사시는 공간이라고 보면 되고, 2층 계단 통해서 이제 복도로 이렇게 들어오면 복도 통해서 이제 이쪽 침실,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앞에 포치 공간 해서 계획이 된 거고요. 그래서 2층이 이제 12평이거든요. 12평이면은 이제 뭐 침실 2개, 그다음에 드레스룸 작은 거 하나, 욕실 하나, 그럼 나머지 이제 복도 공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이제 만약에 2층에 이런 포치 공간을 안 만들면 여기가 다 지붕으로 덮이는 게 되고 창문이 좀 작아지게 돼요. 그럼 올라왔을 때 좀 답답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왔을 때 딱 보이는 면이 포치다 보니까 포치에 들어가면 공용 포치라는 개념이 되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올라왔을 때 이제 창이 크니까 안 답답하고 또 시야가 확 트이니까, 그래서 그런 장점 때문에 이제 이런 형태로 설계를 많이 반영을 하죠. 그래서 그 2층 공간이 이제 그렇게 계획이 되어진 거고요. 그래서 드레스룸도 넓고, 맞아요. 거의 여기도 2층 메인 침실은 한 5평 가까이 4.7평? 네, 같이 사용하는 공간 4.6평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아드님이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포치도 있어서, 포치도 공용 포치에서 뭐냐, 아드님 이제 자녀분은 저기 침실 4번, 3.9평이고, 욕실도 좋고, 그래서 쓰는데 오히려 효율적으로 되게 잘 설계가 됐다. 건축주분이 원하는 대로. 설계도만 봐도 나쁘지 않겠는데, 왜냐면 공간도 다 분리돼 있고 매일 고기 드셔도 되고 냄새도 별로 안 나고, 그리고 아마 힘든 일을 하시니까 욕실에 좀 이렇게 그쵸. 욕조에 좀 몸 좀 피로를 풀려고 욕조를 다 넣으신 것 같고, 맞아요. 혹시 회사만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욕조 많이 필요 없거든요. 왜냐면 물 담그고 있으면 퍼져가지고. 근데 육체 노동을 이제 하는 그쵸. 그런 직업이시니까 욕조가 있으면 좀 이제 피로를 확실히 더 빨리 푸니까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1, 2층이 다 욕조가 설치되는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붕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박공 지붕으로 계획을 했는데, 여기 지붕 재료가 기존에 저희가 계속 사용하던 재료가 아니라 이제 점토 기와거든요. 네, 지금 저기 깔려 있는데, 점토기와 제가 사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프렌드 사무실 왜 기와가 왜 있지? 네, 그걸 꼭 원하셔가지고 저희가 잘 안 쓴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요거를 원하셨던 건축주들을 많이 못 만났던 거죠. 그래서 그죠. 왜냐면 이제 서울에서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이 내려가시면 좀 모던한 걸 원하시는데, 시골에 계속 살고 계신 분들은
우린 프렌디홈이 짓는 집이 너무 좋은데 자기가 봤을 때 그런 건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뭐 아는 사람은 없지만 남들이 봤을 때 야 저 집 저렇게 되면 저 집은 뭐지라고 막 조금 시골에서 너무 튀는 거 안 좋아하시니까 맞아요. 기아가 올라가면 아무리 새 집이어도 기아가 올라가면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그래서 아마 저 기아를 쓰셨을 것 같아요. 조금 뭐 기아라고 해서 뭐 싼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저희가 쓰는 뭐 싱글이나 칼라 한판보다 훨씬 더 비싼 자재예요. 저희 다 스페인에서 수입을 하는 기아인 거고. 스페인 거예요? 한국이 아니고? 스페인에 수입을 하는 기아인 거고 굉장히 고가입니다. 고가고 어쨌든 뭐 그 시골에서는 저런 이제 점토 기아들이 또 주변 풍광하고 좀 잘 어울려요. 그래서 도색이 흩뿌리기 도색이 돼 있네요. 저게 이제 기본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한번 해서 만들고 이게 뿌리는 형태로 또 해서 랜덤으로 포장이 돼서 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알록달록하게 굉장히 시공을 다 해놨을 때는 그 예뻐서 건축주가 이걸 꼭 하고 싶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이제 프렌드홈에서 지었던 주택들하고 좀 외관이 좀 다를 거예요. 다 지어지고 나면. 그때도 나중에 다 짓고 나면 또 홈페이지에 또 유튜브에 또 올려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 현장은 딱 3번만 가기로 했습니다.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많이 멀죠. 너무 멀어. 편도 430km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요 집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붕이 팝콘 형태의 지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점토기와 그리고 메인 외장재는 스타코 플렉스예요. 색상은 이제 배색을 잘 해서 스타코 플렉스가 약간 미색, 약간 아이보리 톤으로 선택을 하셨고요. 지붕이 이제 워낙 강렬한 색깔이다 보니까 색상이 그래서 포인트가 지붕으로 좀 많이 가는 거고, 포인트로 이제 저희가 파벽돌을 좀 썼는데 파벽돌을 너무 이렇게 많이 쓰는 것보다 이제 밑에 깔아서 맞아요. 이 집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깔아서 사용을 해서 이렇게 지붕도 되게 밝은데 파벽돌도 조금 밝은 색이거든요. 약간 톤이 전체적으로 붉고 여기도 붉고 여기는 이제 가운데서 조금 중화시켜주는 그래서 아이보리 톤으로 그렇게 맞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붕하고 이 파벽돌하고 붙어버리면 굉장히 안 예뻐요. 그래서 스타코 플렉스로 쫙 나눠주고 이제 밑으로 좀 깔아서 중심을 좀 잡게끔 그렇게 계획이 된 거고, 거실 요 포치 부분하고 2층 포치 부분에는 그 M블럭 루바라고 해서 아마 저희 남양주 1번 집에 보면 있어요. 그 이제 모양이 단면이 세라믹이죠? 아니요, 나무. 나무. 원목 1번 집. 4번 집이 이제 세라믹 사이딩이고 1번 집은 나무 단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볼록볼록하게 들어가서 이제 도장하고 하면은 굉장히 색깔이 되게 예쁘게 나오는. 그래서 그 남양주 1번 집 썼을 때 굉장히 느낌이 좋아서 이제 현청에도 이렇게 쓰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실장님 이 집은 기호가 이제 반영돼서 조금 확실히 다르고 스타코 플렉스 들어갔고, 그러니까 특이점은 이거예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특이점은 설계가 건축주분의 의견이 반영됐고 나머지는 저희가 항상 하는 방식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매번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근데 건축주분이 사용하기 편하게 집을 짓는 게 제일 최종적인 목표고, 그 다음에 디자인은 건축주분이랑 얘기를 해서 이제 지붕같이 지붕은 기와로 하고 싶다는 지붕이 됐고, 좀 포인트 줘야 되는 목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파벽돌이라든지 이제 그거를 다 파벽돌로 해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맞춰줬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얘는 8월 이제 중순에서 말에 이제 현장에 들어갈 거고, 여기는 이제 한 3-4번 정도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오늘 이 산청은 좀 저희가 이제까지 설계와는 좀 많이 달랐잖아요.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음
보면은 이제 남양주 설명을 할 건데 예. 다음 시간에 설명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